구부리고 나서 밴드에다 붙여버립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되게 되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화면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가 돼요. 오. 저 상태에서 터치까지 되게 만들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상대방도 다 보이는 건가요? 상대방은 이제 뒷면에서 볼 수 있죠. 뒷면에서 저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저걸 보면은 충격적이고 괜찮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걸 어디다 쓰지? 건강 체크해주고 그렇죠. 스마트폰도 연동되니까 이런 게 가격이 얼마 정도나 할까요? 이제 금액이 좀 문제인데 2주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전시회라 불리는 MWC 2024가 열렸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는 어떤 기술로 삶을 채워갈지 직접 보고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민복 대표와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사실 CES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MWC? 여기는 잘 못 들어봐서 어떤 곳이고 CES와는 뭐가 다른지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주관사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다르고 세 번째는 비용이 다릅니다. 비용. 네. 그리고 첫 번째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전 제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소비자 기술협회에서 주관을 하게 돼요. 음. 근데 MWC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이름을 가지다 보니까 모바일에 관련돼서 GSMA라고 해서 통신사들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통신사들이 네, 그래서 주관사가 일단은 다르고요. 그러면은 통신사들이 하는 거면 거의 뭐 모바일 관련된 휴대 그럼요. 가능한 이런 것만 하는 건가요? 국내에서 이제 SKT, KT 이런 회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네트워크 장비를 갖고 있거나 네트워크가 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장소 같은 경우에는 CES는 미국에서 열리죠.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죠. 네. 근데 MWC 같은 경우에는 유럽,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열리기 때문에 장소가 좀 큰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측면에서는 그 CES 같은 경우에는 얼리버드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는 금액이 다른데 비싸게 표를 구매하시더라도 대략적으로 4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이제 티켓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그냥 들어갈 수 있고 그 그렇죠. 정도 돈이면? 근데 MWC는 이게 환율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20에서 130만 원 정도예요. 되게 비싸네요. 네, 그래서 청구하는 비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볍게 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러 가는 행사. 아. 이렇게 보시면은 좀 구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구경하러 가고 싶다 하면 못 들어가는 건가요? 갈 수 있죠. 그냥 그 돈 네, 내고. 티켓을 구매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그 티켓을 구매하고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다른 곳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 전체를 가서 투어를 좀 하면서 제가 좀 부스를 투어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모더레이터 역할로도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 오셨더라고요. 네, 많이 그래서 찍었었어요.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화면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화웨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웨이는 뭐 중국의 삼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왜 화웨이 기사가 많이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아까 미국하고 유럽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는 다들 아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제재를 많이 받았죠. 이래서 더 이상 화웨이나 중국 기업들이 CES를 많이 안 가요. 아. 근데 반면에 통신 시장에서는 특히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위이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가시게 되면은 제일 큰 일관에 화웨이가 가장 크고 좀 화려하게 부스를 항상 만들어요. 삼성보다? 우리가 여기 있다. 예, 삼성보다. 진짜요? 네. 대신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부스 자체가 화웨이부터에서는 좀 작지만 그 관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그 깃발은 거의 삼성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삼성의 갤럭시가 전시되어져 있을 정도로 조금 화려하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사진 띄워드리고 있는데 네네. 이게 입구 쪽인가요? 네, 입구입니다. 오. 왼쪽에 갤럭시 S24 울트라가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죠. 서클 투 서치라 그래서 여기 앞쪽으로는 깃발들이 있는데 그 깃발들 같은 경우에는 다 삼성 갤럭시 홍보되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 둘이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지금 화웨이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 서비스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여기 안에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B2B도 있습니다. 기업들끼리. 화웨이는 미리 예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B2B 간 부스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해요. 거기 앞에는 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정말 비즈니스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들, 뭐 워치라든지 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왼쪽에 부스를 만들어놨고 다시 오른쪽에서는 장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할 수 있다는 쇼잉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스 안으로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굳이 그렇게 계약 관계라는 이야기 아니라고 한다면은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충분하다. 삼성이 공개한 갤럭시 링이 사실 엄청난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정말 많이 국내에서는. 됐죠. 기능은 약간 워치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반지처럼 지금 화면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링을 끼는 거예요, 손가락에. 네, 반지죠. 네, 반지예요. 근데 이제 꼈는데 거기에 건강 체크가 되고 스마트폰도 연동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행사장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거 껴볼 수도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못 큰일 해요? 나요, 그러면. 막혀져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는 모습대로 진열이 되어져 있고요. 계속 DP가 돼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져 있고 볼 수만 있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도 확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안을 볼 수 있으니까 찍었는데 보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외관은 아직 100% 정해지진 않았겠지만 그냥 반지예요. 네. 약간 언뜻 보면 뭐 유명 반지 같아요. 유명 예. 명품 브랜드 반지.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 면에서는 저기 위에 어떤 걸 세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반지 형태라는 거, 동그란 거, 이건 차별점이 좀 없는 거긴 합니다. 대신에 이번 MWC에 삼성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CS하고 MWC는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MWC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들고 나왔다는 거는 정말 시판을 하고 판매를 할 거다. 할 예정인 것만 가지고 오는군요. 그렇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사들이 후속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조율을 좀 하고 있죠.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이게 예정보다 좀 빨리 공개가 됐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곳들도 이 링 같은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모바일에 대한 것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폴더폰이라든지 플립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접는 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럼 남은 게 도대체 숙제가 뭐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시계는 이제 거의 다 갖고 있죠. 그렇죠. 남은 액세서리를 보게 되면 웨어러블 중에서는 우리가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반지 혹은 가장 크게 무게감도 있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안경이 있어요. 근데 스마트 글래스가 나오는 건 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럼요.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발표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고 삼성에서도 갤럭시 이제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시간은 걸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타겟팅으로는 헬스케어 시장에 하나 더 다가갈 수 있는 반지류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지가 사실 손도 우리가 자주 씻잖아요. 그럼 뭐 비누칠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다 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내구성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나왔던 스마트링 시리즈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돼요. 뺐어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기본 방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누칠까지 해도 되나요? 비누칠까지 여러 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 웬만하면 빼고서 하지 않으실까 싶긴 합니다. 지금 디자인을 보니까 약간 커플링 대신해서 갤럭시 링을 나눠 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시계도 하고 반지도 하시는데 결혼하고서 결혼 반지 안 끼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갤럭시 링으로 하게 되면 차고 다니실 것 같아요. 네, 건강 체크해주고 그렇죠. 스마트폰도 연동되니까 이런 게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제 금액이 좀 문제인데 뭐 금액을 보려면 기존에 비슷한 제품들이 얼마였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기존에 이쪽 시장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그 오우라 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우라 링? 아우라라고도 하고 오우라 링이라고도 하는데 이 링 같은 경우에 금액이 일단 구찌하고 한번 콜라보레이션 했었어요. 우와. 그렇게 나왔던 디바이스는 한 12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까지 돼서 거의 명품이었죠. 구찌랑 콜라보를 해서 그런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 금액이 뛰었고 콜라보 안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40에서 한 60까지 좀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는 게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사고 끝이에요. 워치만 샀으니까 이제 내가 잘 차고 다니면 되지. 그런데 오우라링 같은 경우에는 매달 돈을 또 내야 됩니다. 사용료 비슷하게 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한 달에 구독료처럼 6달러 있는 정도. 거예요? 얼마요? 한 달에 6달러 정도. 6달러. 그 정도 한 8,000원 정도, 10,000원 안 되는데 그걸 내야지 계속 건강 모니터링이 되면서 또 지속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구독제 모델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판매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나간 링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삼성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매길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갤럭시 링이 사실 대중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분실 위험도 워치보다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이미 워치가 있는데 또 링까지 사실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의외로 살 것 같아요. 의외로? 왜냐면은 워치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다 풀거든요.
왜냐 우리가 충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틀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가지고 있다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슬립테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잠을 잘 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못 해주게 돼요. 불편하고 굉장히 또 불편하고. 충전 때문에 풀러야 되니까. 그렇죠. 게다가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느슨하게 매게 되거든요. 느슨하게 매게 되면 여기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반지는 굉장히 피타에 끼게 되면은 측정이 가능하죠. 얘보단 거추장스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 시장을 겨냥을 하고 또 이 배터리가 거의 한 9일 정도 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와. 네, 그 정도 가게 되면 충전도 많이 안 해서 분실 위험은 오히려 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좋네요. 9일 정도 한 번 충전하면 쭉 간다고 하니까. 네, 그쵸. 근데 지금 댓글로 올라오는 게 그런데 너무 다수와 커플링 아닐까요? 지하철 옆자리와도 커플링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각인해야죠. 네네. 각인 서비스가 또 있을 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있겠군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래서 가능성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시는 것처럼 그럼 어떤 게 또 가능하지? 이 반지로 뭘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네. 이제는 1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2세대, 3세대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제품도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화웨이의 폴더블 폰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웨이의 폴더블 폰이 네. 그쵸, 굉장히 가볍고 네. 얇고 단단하게 잘 나왔습니다. 화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슬림하네요. 예, 저도 잡았을 때 깜짝 놀란 게 음. 많이 슬림했었고 두께가 한쪽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거의 균일하게 가요. 오. 이 정도면 완성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중국에서 이런 폴더폰들을 만들었을 때는 그 힌지라 그러죠. 힌지가 견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프리스탑이 안 되고 프리스탑이 안 되고 요 정도까지 유지하게 되면 힘이 없이 접혀버려요. 그렇죠. 혹은 그냥 열려버리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완벽할 정도로 여기까지 유지가 되는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무게도 괜찮았나요? 무게도 괜찮았었어요. 와, 원래 요즘 되게 무겁잖아요. 폴더블 폰 쓴다고 하면은. 네, 점점 가볍고 얇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걸 화웨이가 내놓았다. 화웨이가 내놨는데 문제가 화웨이만 내놓은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너라는 기업도 있고 또 테크노라는 기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샤오미도 있고요. 이 모든 중국 기업들이 다 폴더폰하고 플립폰들을 내놨어요. 네. 물론 여기서 삼성이 추격차로 간다고 한다면 펜이 되는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S펜처럼 되는 기능이라든지 방수랑 방진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라든지 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이거 말고도 또 신기한 게 또 하나 있다는데 어너라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여기는 뭐 인공지능 기능 신기한 걸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너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화웨이의 서브 브랜드예요. 중국 회사들은 고급 브랜드가 있고 저가 브랜드가 있고. 그럼 어너는 저가 브랜드인가요? 화웨이에서 별도로 내놨던 브랜드였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예 이제 분사를 한 상태입니다. 별개 회사처럼 좀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 제재에서 좀 자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좀 신기해서 저도 좀 꼭 보고 싶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아이 트래킹 기술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잠금 해제할 때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 잠금 해제할 때 보통 정면으로 이렇게 보거나 바뀌었잖아요. 아니면 지문을 그렇죠. 찍죠. 밀어서 잠금 해제해서 이제 우리가 얼굴을 등록했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라든지 네. 얼굴을 인식해서 잠금 해제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기술은 눈동자를 인식을 해요. 눈동자를. 예전에 홍채 인식하는 것처럼 쳐다보고서 눈을 깜빡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눈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을 치게 되면은 켜놓게 되면은 눈을 움직일 때마다 저 마치 마우스처럼 저 커서가 왔다 갔다 하면 날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부엌에서 음식을 막 하고 있다 손이 다 젖었어요. 네네. 그러면 저 핸드폰에 눈을 딱 똑바로 보면서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클릭이 되는 거고 이런 그렇죠. 건가요? 제가 그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그게 가능하고요. 오. 일단 저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상황은 전화가 왔거나 메시지가 오는 거거든요. 네. 쳐다보게 되면 바로 잠금이 해제가 되면서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볼 수 있는 기술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생각을 더 해보면 이제 메타버스 HTML 기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얼굴에 뭔가를 썼을 때 이럴 때는 더 시선 추적이라든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어지는 기술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보면은 네. 폴더처럼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요즘에는 이 디스플레이가 휘어진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재밌는 게 좀 나왔었어요. 네, 지금 화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지금 팔에 싹 감기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SF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젠가는 나오겠지 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언젠가는이었는데 빠르네요. 예, 저도 좀 깜짝 놀랐었던 게 그 모토로라 부스를 가게 되니까 왼쪽에는 어댑티드 디스플레이가 전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보통 저런 것들은 이제 목업 제품이라 그래갖고 네. 전시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거는 직접 한 명이 나와서 저런 식으로 구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손목의 밴드 위에 네. 핸드폰을 반으로 딱 접어서 붙이고 맞아요. 있거든요. 손목 아래처럼. 세워놓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두두둑하고 구부리는데 구부리고 나서 밴드에다 붙여버립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되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화면 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드가 돼요. 오. 저 상태에서 터치까지 되게 만들었어요. 오. 이제 앱이 구동되는 것들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아, 보여주진 아직까지는. 않았었는데 저희까지 가능한 거 넘기는 것도 보이시죠? 그럼 메시지가 온 것도 볼 수 있고 확인할 그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저게 왜 필요할까? 손목에 감는 게 왜 필요할까?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MWC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보게 되는데 왜 필요한가가 아니라 저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런 시도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럼 저게 어디에 쓰이게 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자 우선은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놔둘 때 책상 위에 놔둡니다. 네. 그 주머니에 집어넣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손목에 딱 차게 되면 분실에 대한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손에 들고 볼 수 없는 직업군들이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치보다 훨씬 큰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게 되는 음. 것들이죠. 아, 그러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항상 뭐 손에 들고 다니든 네. 주머니에 넣든 어느 공간이 필요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필요 없어지는 네. 거네요. 대신에 이제 내구성 문제도 좀 있고 아까 전에 링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저런 것들이 부딪혀서 깨지거나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재밌는 것들이 좀 볼 수 있었고 네. 끝으로 이거 하나 네. 보고 싶어요. 투명한 노트북이 공개됐다. 아 됐습니다. 도대체 이거 뭔가요? 이 노트북을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말 그대로 노트북 액정을 열게 되면은 반대쪽이 투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노트북 화면이 상대방도 다 보이는 건가요? 상대방은 이제 뒷면에서 볼 수 있죠. 뒷면에서 저런 보이고.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저걸 보면은 충격적이고 괜찮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걸 어디다 쓰지? 이 그러게요. 생각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노트북이 투명한 게 왜 필요할까? 혹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고 끝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더 알겠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네. 네.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신가요? MWC는 이제 모바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CES를 디즈니랜드에 비유하자고 한다면 MWC는 하나의 혁신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미래 기술관이라서 네네. 앞으로 그쪽 무대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기업군 위주가 아니라 스타트들도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쪽 위주로 보시면서 앞으로 올해 전망이 이렇게 되겠구나 같이 보면서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머지않아 맞이할 이 마법 같은 일상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